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요예요. 혹시 늘 관계 속에서 애를 쓰면서도 정작 사랑받는 느낌은 적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란 딸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10가지 고통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왜 당신이 늘 참고 이해하려는 역할을 반복하게 되는지 조금은 명확해질 거예요.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 속에서 늘 애쓰며 살아가기 쉽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문제의 원인을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죠. 특히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기 위해 자기 욕구를 밀어내며 엄마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며 내가 좀 참으면 되겠지, 내가 더 이해하면 되지 하며 살아가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미 떠오르는 장면이나 말 한마디가 있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캐릴 맥브라이드 박사가 정리한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 사이에 나타나는 10가지 고통 관계 패턴을 토대로 왜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애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 사이의 10가지 고통 관계의 첫 번째는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기 어려운 관계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관심과 인정을 받는 건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초등학생 딸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용돈을 아껴 카드 지갑을 사고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거 어디서 났어? 라며 다그치고 딸을 도둑 취급했죠. 또 다른 딸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하면 엄마가 만족하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얘 어쩜 그렇게 네 수준에 딱 맞는 애를 데려왔니? 라며 얼굴을 찌푸렸죠. 이렇게 딸은 아무리 애써도 엄마에게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배우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번엔 엄마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두 번째는 엄마의 시선에 맞춰 살아야 하는 관계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겉으로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시선과 자기 이미지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써요. 엄마에게 중요한 건 딸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가 아니라 내 딸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그래서 딸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 엄마 자신을 드러내는 연장선처럼 여겨지기 쉬워요. 즉 딸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보다 엄마 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딸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딸의 몸매나 옷차림, 머리색, 심지어 직업까지 모든 걸 간섭해요. 딸이 말랐는데도 사춘기 때부터 다이어트 약을 먹이고 화장까지 시켜요. 만약 딸이 순종하지 않으면 깎아내리고 비난하죠. 이렇게 자란 딸은 결혼을 한 후에도 엄마를 만나야 할 때마다 옷장에 옷을 꺼내놓고 어떤 옷을 입을지 엄청 고민해요. 겉으로는 딸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엄마 자신이 타인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에요. 딸은 스스로 느끼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엄마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아직까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엄마가 보면 뭐라고 할까를 먼저 떠올리진 않나요? 세 번째는 엄마가 딸을 질투하는 관계예요. 보통의 엄마는 딸이 잘 되길 바라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좀 달라요. 딸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순간엔 딸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요. 그래서 비난하고 폄하하고 보복도 해요. 이 관계에는 이중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줘? 하지만 너무 잘하면 안 돼? 엄마보다 더 빛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 모순 때문에 딸은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죠. 어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의 44 사이즈 옷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쳐요. 이게 옷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니? 나보고 어떻게 살을 빼라고 이러면서요. 딸이 아빠와 다정하게 있는 것조차 질투해요. 넌 아빠만 좋아하고 난 안중에도 없지? 아빠를 위해서라면 뭔 짓이라도 하겠네 라면서요. 그저 가족 모두가 오로지 엄마만 바라봐야 직성이 풀리죠. 여러분은 엄마 앞에서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였던 그런 기억은 없나요? 네 번째는 자기다움을 허락받지 못하는 관계예요.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걸 스스로 선택해 보면서 자기다움을 만들어가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의 관심사나 선택을 자기 기준에 맞춰 통제해요. 그 기준은 오직 엄마에게 편리한지 엄마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지예요. 그래서 딸이 임신을 했다고 하자 난 할머니 되기 싫어, 늙는 게 싫어 라고 소리치거나 딸이 잘 성장하는 걸 위협으로 느껴서 딸의 졸업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기도 해요. 딸의 성장과 선택 자체가 엄마에게는 불편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도 원하는 걸 선택할 때 아직까지 눈치를 지나치게 보시진 않나요? 다섯 번째는 가족의 중심이 엄마인 관계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겉으로 보면 가족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엄마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맞춰 움직여지길 바라죠. 그래서 딸이 힘들다고 할 때 못 들은 척을 하다가도 자기 감정이 격해지면 딸에게 끝도 없이 하소연을 쏟아내요. 또 딸의 수면제를 집어던지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런 나쁜 엄마로 만들 수 있지? 라고 소리치죠. 심지어 갓난아기의 행동조차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기도 해요. 넌 아기 때 내 젖을 빨다가 나를 깨물기까지 했어 라며 딸을 비난하는 식이죠. 엄마는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의식도 못한 채 오직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딸은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늘 엄마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죠.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갔나요? 여섯 번째는 감정이 공감받지 못하는 관계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의 감정에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앞둔 딸의 상실감이나 두려움은 외면하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는데? 집은 누가 가져가? 라면서 현실적인 질문만 퍼부어대죠. 어떤 엄마는 딸이 전화하면 대충 듣는 척하다가 전화기를 아빠에게 넘겨버려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딸은 점점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의 마음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지죠. 혹시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건 말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일곱 번째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안전해지는 관계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감정 자체를 불편해해요. 자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딸이 감정을 표현하면 차갑게 반응하거나 아이의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예요. 당연히 딸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죠. 어떤 딸은 어릴 적 이야기를 엄마와 나누고 싶었지만 엄마가 늘 듣기 싫어하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어린 시절의 감정을 꺼냈더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버렸어요. 잠시 후에 모녀는 다시 마주 앉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메뉴 얘기만 나눴죠. 이렇게 감정이 계속 외면당하게 되면 엄마와 딸 사이의 정서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관계는 겉돌게 돼요. 여덟 번째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난받는 관계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감추기 위해 딸을 비난하거나 흠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실패나 불만을 딸 탓으로 돌리며 딸을 희생양으로 삼죠.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도 딸을 비난해요. 공부를 잘하는 딸에게 너 정도로 공부해봤자 아무 쓸모없어. 요즘은 예능이 대세야, 대세라고 이러며 윽박지르죠. 이런 식의 메시지가 반복되면 어린 딸은 그 비난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 못해요. 대신 내가 나쁜 아이니까 엄마가 저러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결과 딸의 내면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깊게 자리 잡아요. 성인이 돼서 무엇을 하든 점수를 매기는 듯한 엄마의 눈철이 흠잡고 비난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난하고 부정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가끔씩 들리는 것 같진 않나요? 아홉 번째는 딸이 엄마의 정서적 버팀목이 되는 관계예요.
건강한 모녀 관계에서는 엄마가 부모 역할을 하며 딸을 돌봐야 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에게 의지해요. 엄마의 내면이 돌봄을 갈망하는 어린아이라서 그렇죠. 딸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채워줄 존재로 삼는 거예요. 어떤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단짝 친구처럼 지냈어요. 엄마는 부부 문제, 시댁 이야기, 심지어 성적인 것까지 모두 딸에게 털어놓았죠. 하지만 딸은 자기의 학교 생활이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너무 이른 시기에 어른들의 세계로 끌어들여요. 딸은 아이답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어른들의 문제를 어린 딸이 짊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릴 때부터 불쌍한 엄마를 내가 보호해야 해 라면서 엄마의 보호자로 살아오진 않았나요? 10번째는 심리적 경계가 허용되지 않는 관계예요. 딸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려면 성장하면서 엄마와 심리적인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자라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딸은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하죠. 그 결과 경계와 프라이버시가 사라지고 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엄마는 딸 집에 수시로 가서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라고 힐난하죠. 또 다른 엄마는 딸의 방문을 노크도 없이 갑자기 열어젖히고 물건들도 허락 없이 마구 버리죠. 엄마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엄마에게 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연장선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고통 관계 속에서 자란 딸들은 마음속 거울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보이는 건 온통 엄마가 만든 이미지, 엄마 눈에 비친 왜곡된 나 자신뿐이죠. 구체적인 사건은 잊혀질 수 있어도 자기를 깎아내리는 메시지는 무의식 속에 깊이 남아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여오는 그 족쇄를 조금씩 느슨하게 풀 수 있어요. 엄마를 이해한다는 건 엄마를 옹호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똑바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이해가 쌓일수록 우리는 비로소 엄마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힘을 갖게 되죠. 여기까지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